네, 그럼 교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드노트 2025 베이직 교육 시간이고,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인교정 도서관 이승재 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베이직 교육은 이제 엔드노트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엔드노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본 다음에 레퍼런스의 수집, 레퍼런스의 관리, 그리고 MS 워드 참고문 작성이라는 순서대로 해서 우리가 엔드노트 프로그램에서 주로 사용하는 내용들을 보시게 될 텐데, 2번, 3번, 4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연구 활동을 하면서 엔드노트 쓰는 모든 기능들은 거의 다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엔드노트에 이거 외에도 더 수많은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기능들을 잘 알고 있게 된다면 실제로 연구 활동에서 엔드노트 쓰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용이 가능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문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문헌이 워낙에 이제 처음에는 연구 시작할 때는 많지 않게 되어 있지만 점점 모이는 문헌들이 많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고민에 쌓이게 되는데, 사회상 선생님들이 이미 잘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 연구 저작물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걸 어떻게 보관을 하고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일까라는 고민에 빠졌을 때,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은 레퍼런스 매니부터 소프트웨어로 통칭되는 이 서지관리 도구 프로그램의 그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서지관리 도구 프로그램은 뭐 전 세계에 10여 종이 넘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중에서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구독을 하고 이거를 배포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 이용자분들은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만 받으시게 되면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게끔 되어 있으시죠. 물론 이 서재관리 도구 프로그램은 엔드노트 외에도 뭐 조테로나 맨들레이나 페이퍼스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 도서관에서 굳이 엔드노트를 선택을 해서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래의 여러 가지 기능들, 보이시는 수집, 관리, 공유, 인용 작성에 있는 기능들을 굉장히 파워풀하게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워풀한 기능들을 한번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전에 안내드린 대로 엔드노트 프로그램 설치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잘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 엔드노트 프로그램은 사용하시는 PC마다 다 설치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한 노트북, 뭐 연구실, 또 집에서 쓰는 PC들이 다 설치를 해 두시게 되면은 내가 장소를 옮기시면서 PC를 옮기더라도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내 PC마다 워드가 설치되어 있듯이 자연스럽게 엔드노트를 설치하고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엔드노트 교육을 하기 전에 엔드노트 기본 용어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 사이테이션, 비블리오그래피라는 이 용어들은 문헌의 요약 정보를 의미하게 되는데, 저자명, 제목, 수록 정보, 초록 정보까지 의미를 하게 됩니다. 즉 결국 선생님들이 먼저 수집을 하게 되는 정보들은 이런 레퍼런스의 정보들을 모으게 돼요. 우리가 대부분의 논문을 이제 탐색을 하면서 원문을 읽고 내가 해당되는 내용들을 발췌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내 연구 주제와 맞는 논문들을 대량으로 수집을 할 때는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바탕으로 수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펌메이드나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는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기반으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 정보들을 모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 설명드렸던 레퍼런스 매니저 소프트웨어들의 모든 공통점은 먼저 PDF를 먼저 모으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서지 정보들이라고 불리는 레퍼런스 정보를 모으게 됩니다. 그럼 이 레퍼런스 정보들을 모으는 장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고요. 라이브러리는 레퍼런스가 저장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 이따 뒤에서 한번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아웃풋 스타일은 저널마다 인용 정보 표기 양식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변경해주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필드 코드는 우리가 워드와 엔드노트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되는데, 이 다른 프로그램 간에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데, 이 부분도 이따 뒤에서 같이 보시면은 요게 아웃풋 스타일 필드 코드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엔드노트에서 좀 독특하게 쓰는 용어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정의를 하고 같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엔드노트의 기본적인 구성 화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 정보가 써있긴 하지만 크게 3열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좌측에 있는 그룹 패널을 보시게 되면은 그룹 패널에는 전체 건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레퍼런스를 몇 건을 모았다. 그런데 이 건수에 대해서 각각 리스트업은 가운데는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전체 이제 몇 건수에 해당되는 각각 레퍼런스의 목록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가장 우측에 보시게 되면 Summary Edit라는 탭이 있는데 이 탭을 통해서 하나의 레퍼런스의 상세 정보를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셔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면서 정보를 보게끔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라이브러리 생성을 해보고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그냥 프로그램만 실행이 돼요. 근데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레퍼런스를 모아놓는 라이브러리를 만드셔서 그 라이브러리를 담아야 되는데 라이브러리를 만드셔야지만 이용이 가능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은 이제 이미 기존에 안내됐던 것과 같이 PC에 설치되어 있는 엔드노트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실행된 엔드노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팝업, 이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실행하셨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팝업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그노어 해주셔도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앤 인스톨러로 해서 버전업을 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뜰 수가 있는데 그거는 오늘 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또 그 팝업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 업데이트를 하셔도 괜찮으세요. 지금 업데이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좀 시간 걸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캔슬 해두시고 다시 엔드노트를 실행했을 때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는 자동적으로 이제 무료로 업데이트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 비용 없으니까 업데이트 뜨면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파일의 뉴 메뉴를 누르셔도 괜찮으시고요.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를 누르셔도 됩니다. 둘 다 똑같은 메뉴예요. 일단 그러면 파일의 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뉴 클릭.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어느 장소에 저장할 건지를 물어보는 창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내가 원하는 장소에다 저장을 해 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내 문서 폴더에다가 잘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교육이니까 그냥 바탕화면 쪽에다가 저장을 할 거고요. 기본 이름은 myendnote.library.enl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이름은 쓰시는 것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워드에서도 파일명을 만들 때 문서 1, 문서 2 이렇게 만들지는 않잖아요. 해당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항상 파일을 만들 때 날짜를 기재하고 그 뒤에 프로젝트명을 기재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버전명을 기재하는 이런 식의 방식을 좀 즐겨하기도 하는데 선생님들은 나만의 이제 이런 어떤 파일명을 만드는 것을 좀 규칙을 정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교육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글 숫자 영문 어떤 형태로든지 다 이름은 지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가 나타나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레퍼런스 수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지금 새로 만든 거는 그냥 우리가 워드에서 새 문서를 하나 만들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딱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보시면서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환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앞전에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진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파일들은 결국은 이게 희한하게도 워드나 엑셀 같은 경우는 파일이 하나만 늘 생성이 되게끔 돼 있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근데 엔드노트는 어떤 저장을 하게 되면 ENL 파일과 동일한 이름의 데이터 폴더를 자동으로 생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두 가지가 페어로 짝을 이루어서 다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연구자들한테 전달을 한다거나 또는 내가 스스로 다른 PC에 옮겨가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두 개를 항상 압축을 해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드래그해서 잡으신 다음에 클릭해 잡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압축 툴들이 있으니까 압축을 해서 전달하시면 되시고 내가 이 파일을 전달했을 때 다시 받은 곳에서 압축을 풀으신 다음에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거가 있습니다. 이 ENF가 데이터 폴더를 이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클라우드, 이제 다들 웹하드 서비스 같은 거 많이 쓰고 계시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나 드랍박스 같은 거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 상태에 올려놓은 상태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오류 팝업이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오류입니다. 라고 나타나는 팝업 메시지는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그냥 뭔가 데이터 폴더가 없습니다. 라는 팝업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상태가 오류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클라우드상에서 실행을 해주시면 안 되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내 PC에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클라우드는 백업 용도로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검색 결과를 한번 수집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도서 홈페이지를 열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서 홈페이지 로그인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상단에 있는 서치 메뉴에서 데이터베이스로 펌매드를 접속을 하실 수도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이제 너무나 많은 양이 있으니까 펌매드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메인 화면에 펌매드란 탭에서 펌매드 홈을 누르셔도 이 펌매드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펌매드에 접속이 가능하세요. 자, 오늘은 검색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내가 쓰고 싶은 키워드 아무거나 검색을 해서 검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검색을 진행해 주시고, 검색된 결과들을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화면까지 일단 오도록 하시겠습니다. 선생님, 어제처럼 PC에 그 엔드노트 실행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은 이제 지금 이제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할 거라, 근데 어제 보셨던 부분이라서 이거 좀 유사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검색이 다 완료된 화면까지 오셨으면은 이제 우리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이제 내가 검색을 하고 나서 검색된 결과 내에서 내가 정보를 수집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열어두신 상태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열어둔 상태로 다시 웹사이트를 활성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send to라는 이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검색창 아래쪽에 있는 send to 클릭하시게 되면은 4개의 메뉴가 등장하게 되는데, 네 번째 있는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클릭할 겁니다.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 자, send to의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클릭하게 되면 셀렉션 옵션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검색자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한번 선택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있는 all result on this page 같은 경우는 검색된 결과를 한 페이지당 10건씩 보여주게끔 펌매드 기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 보이는 10개의 결과들만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3개의 옵션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all result 같은 경우는 전체 결과를 수집하게끔 되어 있는데, all result 지금 제가 선택을 해보게 되면은 최대 10,000번까지만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2만 건이 넘는 개수를 수집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검색 결과를 좀 구분해서 해주셔야 되세요. 지금 여기서 전체 연도 레인지에서 일부분만 먼저 잘라서 좀 먼저 내보낸다거나 이런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옵션은 셀렉션 옵션이 있는데, 셀렉션 옵션은 요 보시게 되면 검색된 결과에 보시게 되면 앞에 체크박스가 있는데, 체크박스를 체크하시다 보면 이게 셀렉트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번호들만 체크를 해서 보낼 수 있는 게 셀렉션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해보지 말고 그냥 연습이니까 한번 send to의 사이테이션 메뉴 눌러둔 상태에서 all result on this page를 10건만 한번 내보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create 파일을 눌러보시게 되면 뭔가 진행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측 상단에 이렇게 파일이 다운로드 된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제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쓰고 있을 때는 우측 상단에 나타나는데, 사용하신 브라우저마다 좀 뭐 나타나는 위치는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브라우저 지정된 위치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이 저장된 거를 한번 클릭만 딱 해주시게 되면은 내 열려져 있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레퍼런스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확인해 주시면은 내가 지금까지 검색했던 결과에 10개를 수집했다라는 걸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자, 이렇게 10개가 들어왔으니까 한번 이렇게 클릭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들어왔구나라고 보실 수 있고, 우측에 썸머리라는 탭을 통해서 정보들이 이렇게 초록 정보들까지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자체는 이제 윈도우에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운영도 되고, 뭐 맥 버전도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창들과 좀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은 마우스를 오버하시면은 조절을 할 수 있게끔,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영역 조절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내가 보고자 하는 영역들의 창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면은 사이즈를 재조정을 해서 보실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은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해봤는데, 사실상은 이렇게 수집은 안 하시겠죠? 대부분은 이제 이 상태에서 아티클 하나를 들어가서 보게 될 겁니다. 자, 관심 있는 타이틀 한번 클릭해 볼까요? 아무거나. 자, 클릭해서 이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타이틀과 초록을 우리가 쭉 읽게 됩니다. 타이틀과 초록을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 아티클이 너무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때 send to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send to의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 자, 똑같이 send to의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을 했는데 이번엔 셀렉션 옵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티클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create 파일을 똑같이 눌러주시게 되면 동일하게 파일은 다운로드 되는데, 한번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검색한 하나의 건수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수를 수집을 하게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앞전에 모았던 10개가 사라진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10개는 어디 갔을까라고 했을 때 좌측에 맨 좌측 그룹 패널을 보시게 되면은 all references에 11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전체의 누적은 all references에서 보게끔 되어 있고 바로 아래에 있는 imported references는 가장 마지막에 작업한 레퍼런스의 항목들을 리스트업해서 보여주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수집하게 되면은 또 imported reference의 항목들이 변형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앞전에 이제 제가 쭉 말씀으로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 페이지에 다 캡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참고 자료로 집어넣은 것들은 이제 저희가 대부분 이제 현재 엔드노트 베이직 어드밴스드로 교육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드밴스 과정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베이직에서는 자료로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들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드밴스 교육을 뭐 유튜브에서도 녹화해 놓은 걸 보실 수도 있으시고 다음 어드밴스 교육에 참가하셔서 또 보실 수도 있으시니까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검색 결과를 우리가 지금 펀메드에서 수집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펀메드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술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제 검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전부 다 도서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상단 서치 메뉴에 데이터베이스 메뉴에 가시게 되면은 저희가 한 80여 종에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보시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80여 종에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그럼 어떻게 수집을 하는지 이 방법들을 다 일일이 우리가 익히고 배우고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자료집을 갖고 있으시면은 내가 어떤 DB를 검색하시더라도 다 내보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80여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검색을 해야 될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데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만약에 연구를 하시는 이제 입장에서는 이런 DB 정도는 보시면 참 좋습니다를 좀 약간 몇 개를 픽을 해놨습니다. 자, 이 표에서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해외 자료를 검색할지, 국내 자료를 검색할지 이제 크게 구분을 먼저 보시고요. 두 번째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주제 분야로 제가 구분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간호학 파트야 하면 간호학과 관련된 EM 베이스, 뭐 C날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간호학 또 전주제 분야 포함되니까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 한번 더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주제 분야를 픽을 어느 정도 해서 몇 개를 정했으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는 뭐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될 때 바로 맨 우측에는 언제 검색을 보면 됩니다. 그래, 난 SCR급만 좀 모아보고 싶어라고 하면 웹 오브 사이언스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해당 테이블을 보시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몇 가지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여러 개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딱 그렇습니다. 하나의 아티클이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데이터베이스마다 갖고 있는 주제 영역, 연도의 레인지, 그 다음에 어떤 신뢰도의 등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가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다르게 색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이제 앞전에 설명됐던 테이블에 있던 데이터베이스들 중에서 EMBase는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는가라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화살표대로 누르신 다음에 다음 화면처럼 다운로드까지 눌러보시게 되면은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데 열기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엔드노트로 레퍼런스가 반입이 완료됩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보아 가시면은 누구든지 충분히 따라서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 그리고 C날, 쿠크란 라이브러리, 구글 학술 검색까지 다 정리를 해놨고요. 구글 학술 검색 조금 다른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아마 선생님들이 지금 구글에서 들어가셔서 그냥 검색을 하시면은 엔드노트로 가져오기란 버튼이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구글 학술 검색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요 좌측 상단에 있는 선 3개를 누르시고 설정해서 엔드노트 인용 정보 가져오기 링크를 표시합니다. 요거를 설정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은 이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근데 이게 또 갑자기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그러면은 그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웹브라우저의 쿠키, 뭐 접속 기록 같은 걸 삭제를 한번 했을 때 그때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설정만 해주시면 또 다시 생성되니까 크게 걱정 없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구글은 좀 제한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아까 펀메드는 한 번에 클릭을 해서 뭐 최대 10,000건까지 이렇게 한 번에 수집할 수 있지만 구글은 하나씩 클릭해서 다 아티클 단위로 하나의 아티클 수집하고 하나 수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좀 그런 좀 불편한 점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는 이제 국내 DB인데 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보내기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DBPR도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DBPR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용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많이 제가 추천을 한 8종 이상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보는 저널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들은 그 저널단에서도 사실은 내보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저널들이 뭐 엘스비어, 스프링거, 와일리 이런 출판사들에서 이제 제공을 하거나 또는 학회 자체에서 제공할지라도 대부분의 이제 메뉴들을 지원합니다. 왜냐면 엔드노트는 전 세계에서 다들 쓰고 있다 보니까 이런 메뉴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메뉴명이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익스폴트라고 쓰기도 하고요. 사이트 아티클, 뭐 사이테이션 다운로드 이런 명칭은 조금씩 다른데 뭐 내보낸다 또는 인용한다 이런 단어들의 의미가 있으면 버튼 눌러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반입할 수 있는지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요새는 이제 GPT가 있기 때문에 요 화면을 그대로 캡처하신 다음에 내가 보이는 저널 화면을 캡처하신 다음에 여기서 어떤 메뉴를 눌러야 엔드노트로 내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요거 하세요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클릭만으로 내가 정보를 입력한다는 걸 알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를 그렇게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새는 웹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을 많이 갖고 오기도 하고 뭐 도서관에 이제 소장되는 자료들을 내가 엔드노트로 수집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클릭만으로는 되진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의 서지 관리 도구 프로그램들이 다 직접 입력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입력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오시게 되면은 상단에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 하시게 되면 이렇게 비어있는 창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이 빈 창이 뭐냐면 여기다가 내가 생성을 해라 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필드를.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레퍼런스 타입은 기본은 저널 아티클로 잡혀져 있고요. 각각의 항목들을 입력할 수 있게끔 필드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하나씩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내 손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다만 스크롤 내리시다 보면 느껴지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필드들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언제 다 놓고 있지라는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실제로는 다른 아티클들 아까 펀맨에서 수집한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앞전에 수집한 것들도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썸머리 탭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정보들 들어와 있지만 썸머리 탭 옆에 있는 에디트라는 탭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뉴 레퍼런스 만드는 창이랑 비슷하죠. 정보들이 들어와 있는데 비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어 있는 곳들은 정보가 누락된 것이 아니라 출판사에서 굳이 내보내지 않아도 되는 정보들은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꼭 모든 정보를 다 넣으실 필요는 없고 나한테 필요한 정보만 이 앞전에 보셨던 뉴 레퍼런스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저널 아티클 위에는 이제 특별하게 여기서 이제 입력하는 거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정보, 타이틀은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입력하는 방식이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한 가지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저자명 입력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한 줄에 한 명의 저자만 입력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측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러 명의 저자명이 있는데 쭉 한 줄씩 계속 엔터로 내려가면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로 내리면서 한 줄에 한 명씩 저자를 입력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름을 입력할 때는 성컴마 이름의 형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저널 아티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경우는 그게 크지는 않고요.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책이나 웹페이지 같은 경우들이 대부분 그렇게 손으로 입력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북형시, 북섹션시, 웹페이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전에 보시게 되면 레퍼런스 타입이 저널 아티클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타입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되는 이 저널 아티클 부분이 드롭다운 바예요. 그래서 그냥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기는 뭐냐면 이제 다양한 문헌의 형식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쓰나요?라고 하는데 이거 다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전주제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는 저희 분야에서 쓰지 않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뭐 필름, OR, 브로드캐스트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은 이거 주로 쓰시면 돼요 라고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책, 북이라고 되어 있는 것 한번 클릭해보고요. 북 클릭해보면은 클릭을 했을 때 뭐가 바뀌냐면 아래쪽에 입력해야 되는 필드 값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의 형식에 맞춰서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많이 또 쓰는 게 여기 북 섹션이라는 형태도 많이 쓰시게 되고 클릭해보시면 밑에만 바뀌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 클릭해서 쭉 아래까지 쭉 내려가게끔 이거는 이제 마우스만 이제 요 화살표 있는 부분에 갖다 대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래쪽 쭉 내려가게 한 다음에 웹페이지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여기다 내가 뭐뭐뭐 입력하면 되나요? 라고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게 되는데, 입력할 때는 우리가 대부분 학술지 투고 규정이 요구하는 값들은 기본적으로 입력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책 같은 경우는 저자명, 연도, 타이틀, 플레이스, 퍼블리셔를 기본적으로 요구들을 하고 있고요. 북의 섹션 형식, 북과 북 섹션은 뭐가 다르죠? 라고 했을 때, 북은 하나의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한 명이든 여러 명의 저자든지 간에 쭉 전부 다 저수를 했을 때의 경우고요. 북 섹션은 우리가 챕터로 구분된 전공 도서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챕터마다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챕터마다 저자가 따로 있고 그 챕터를 전체를 구성해서 지휘하는 에디터가 따로 있는 경우입니다. 우측에 보시게 되면 이 어서라고 되어 있는 항목은 이 챕터의 저자고요. 타이틀 챕터 제목입니다. 에디터는 이 책 자체의 점적으로 가져온 에디터들이고 북 타이틀은 이런 챕터들이 여러 개가 실려있는 책 전체 제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책과 북 섹션, 북과 북 섹션은 이렇게 입력은 어렵지 않은데 웹페이지가 요새 워낙 인용도 많이 하시고 좀 방법을 좀 헷갈리신 경우가 있어서 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예로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그래도 국내 자료들 뭐 인용하신 경우도 있으니까 코시스의 국가통계 포털 한번 인용을 해볼까요? 국가통계 포털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어떤 서론에서의 어떤 인트로덕션의 어떤 통계 자료 같은 거를 인용을 하고자 할 때 이제 물론 과거에는 통계 자료들이 다 책자로 나오긴 했지만 이제는 책자로 나온 통계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조회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국내 통계 중에서 저는 그냥 주제별 통계로 그냥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우리 쪽이니까 이제 보건 쪽에 좀 관련된 거 한번 볼까요? 보건 이렇게 보건을 클릭을 해보고 그 중에서 뭐 아무거나 암 등록 통계 이런 것 중에 아무거나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이제 물론 통계는 이렇게 코시스에도 몰아져 있긴 하지만은 각각의 통계를 이제 발행하는 이제 통계 수치를 조사해서 발행하는 기관에서도 또 보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져 있는 곳도 있고 각각의 기관 내에서 보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내가 테이블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인용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몇 번의 뭐 어떤 구간들에 대한 정보를 인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보를 내가 인용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이 정보를 갖고 있고 수집을 해놓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어서 엔드노트로 좀 저장을 해놓고 싶은데 엔드노트로 저장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당연히 없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좀 잘 보기에 출처 표시를 할 수 있는 주소 출처라는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주소 출처. 주소 출처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팝업이 나타나요. 그래서 출처를 이런 식으로 좀 적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추천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학술 자료들은요. 우리 자료를 너가 인용을 했을 때 이렇게 출처를 밝혀주세요 라고 대부분 많이 표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보고 자료라던가 뭐 학술 자료들은 대부분 책 뒷면이나 이런 데 보시면 또 제일 앞면 또는 뒷면에 보시면은 항상 이런 표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요걸 따라서 엔드노트에다 집어넣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엔드노트에 아까 뉴 레퍼런스 이렇게 만들어 놨고 우리가 웹페이지까지 설정을 해놨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볼 건데 저는 이제 선생님들 좀 보시 편하게끔 화면을 좀 조정을 해서 요렇게 옆으로 좀 당겨 놓고 같이 보아가면서 좀 써보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워서 영역은 지금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작성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건복지부 이렇게 타이핑을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 빈 필드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타이핑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각각의 하나의 칸은
메모장과 같은 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는 계속 이렇게 셀도 늘어나고 이렇게 내가 어느 정보를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바이트 수가 제한되어 있는 건 없으니까 많이 입력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자, 그다음 연도는 보니까 이게 작성 시점이 2023년도에 작성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참조한 일자는 뭐죠? 우리가 지금 본 일자 26년 2월 26일은 우리가 본 일자이기 때문에 이게 연도가 아니라 이 자체가 작성된 날짜, 이 자료의 작성 일자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23년도에 작성이 됐다. 제목은 뭘로 해야 될까요? 이제 여기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뭐 암 등록 통계로 해야 될까? 아니면 코시스 국가 통계 포탈이라고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고민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통계표명이라고 있죠? 이 통계표명이 바로 제목이 됩니다. 여기 있는 61개 암종 성남 이렇게 긴 제목이 바로 타이틀로 들어와 줘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다른 테이블을 선택했으면은 요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보시다면 이 테이블의 타이틀, 테이블 자체의 타이틀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지금 정보를 구축을 해놨을 때 제가 이 내용을 제 레퍼런스 삼았을 때 다른 연구자들은 보건복지부 2023 61개 암종 어쩌고저쩌고를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테이블을 보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걸 검색했을 때 지금 보이시는 웹페이지로 랜딩이 되겠죠. 근데 내가 보건복지부 2023 국가통계 포털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아까 전에 봤던 우리가 메인 페이지로 가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다른 연구자들은 내가 어떤 정보를 인용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피어 리뷰어도 해당되는 정보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불가하니까 의심이 가게 되어 있고 즉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을 거고요. 다른 연구자들도 동일한 정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후속 연구들이 지속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렇게 타이틀은 내가 이 내용으로 구글에 검색했을 때 이 페이지가 열릴까를 고민하시면서 하시면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는 쉽게 보면 사실 이런 모든 서지 정보들, 레퍼런스들은 우리가 집 주소를 적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집 주소를 써놓게 되면은 누구나 검색해서 똑같은 위치에 올 수 있게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3G 에디터, 3 타이틀은 필요 없고요. 플레이스, 퍼블리시나 퍼블리셔를 알면은 써도 되는데 우리가 모르면 안 써도 됩니다. 물론 지금 아마 보건복지부가 퍼블리셔겠지만 뭐 알고 있으면 써놔도 되지만 굳이 꼭 필요한 정보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정보가 뭐가 있냐면 이 밑에 있는 어세스 이어 어세스 데이트예요. 앞전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주소 출처에 보면은 참조 일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 참조 일자를 출처 표기할 때 적어주세요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 본 시점에는 2026 그다음에 2월 26일이죠. 이 날짜에는 2023년도 자료였어요. 근데 제가 이 정보를 갖고 있다가 한 뭐 6개월 또는 1년 뒤에 이 내용을 다시 인용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2026년 뭐 3월 달에 이 자료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 테이블이 변경이 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참조했던 시점 뒤로 만약에 정보가 업데이트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참조한 일자를 미리 써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중에 이 정보를 어딘가에 인용을 할 때는 내가 언제 참조했지라는 이 어세스의 어세스 내가 기록한 날짜를 보고 내가 2월 26일 볼 때만 해도 데이터가 A라는 데이터였는데 다시 6개월 뒤에 보고 나니까 A라는 데이터가 A 플러스 3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되고 변경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정보는 뭘까요? 이제 스크롤 더 내려보시게 되면은 URL 정보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URL 정보에다가는 이 상단에 있는 URL을 복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복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시스는 여기 안에 URL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줘요. 이걸로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정도 길인데 위에 주소장 보면 엄청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잘 안 넣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하셔서 넣어주시면은 깔끔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제 지금 사이트는 이렇게 URL 추천해주지만 어디는 URL이 엄청 길게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엄청 긴데 다 넣어야 되나요? 그대로 넣어야 됩니다. 줄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축 URL은 원래 레퍼런스에 쓰게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풀 URL을 쓰게끔 되어 있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이 다 완료가 되면은 우측 상단에 있는 세이브라는 버튼에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저장이 됩니다.
세이브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 이 창은 닫아주시게 되면은 끝납니다. 예, 그럼 다시 우리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다시 가볼까요? 그러면은 내 임포트 레퍼런스는 안 들어가 있고요. 올 레퍼런스 가게 되면은 이렇게 보건복지부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썸머리 탭에 가면은 제가 한 게 이렇게 잘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작성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혹시나 추가적인 편집이 필요하시면 그때 쓰는 게 요 에디트 탭이에요. 에디트 탭에 들어가셔서 내가 만약에 나는 퍼블리셔를 한 번 더 추가를 하겠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추가를 했어요. 그럼 여기도 이제 그대로 아까처럼 똑같이 쓸 수 있는데 내가 뭔가 정보를 변경, 업데이트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물론 내가 세이브 버튼 누른 거 잊으셨고 다른 작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변경된 사항인데 저장하겠습니까? 라고 바로 팝업이 팡 하고 떠요. 그래서 yes를 눌러주시게 되면 변경된 사항이 자동으로 저장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이브는 에디트 탭에서 변경된 사항들이 저장될 때 쓰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지금 요거 보건복지부 제가 하나 추가를 새로 넣었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 12개가 모였으니까 이 12개가 모인 거를 그대로 저장하고 끝을 내야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은 파일 메뉴를 눌러보게 돼서 세이브를 하려고 하는데 보면은 세이브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엔드노트 어떻게 저장하지? 라고 고민하시는데 이거 그냥 닫으시면 됩니다. 닫으시면 그냥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내가 만약에 레퍼런스 100개를 딱 집어넣었다. 넣자마자 바로 닫았다. 그럼 다시 열면 100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수집이 되면 바로 저장이 돼요. 다만 우리가 세이브 버튼을 누르는 건 언제다? 에디트 할 때만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저장해 놓은 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ENF 파일과 데이터 폴더 이렇게 두 개가 페어로 같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내가 이걸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는 앞전 설명드린 대로 압축을 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이렇게 닫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실행하고 싶으면은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항상 워드도 한 다음에 파일에서 오픈 그렇죠? 불러오기를 하면 되죠. 불러오기. 그래서 오픈 라이브러리 누르셔가지고 내가 만들었던 라이브러리 명을 누르고 열기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다만 조금 변경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좀 눈썰미 좋으신 분들 왼쪽에 임포티드 레퍼런스 없어졌죠. 이게 왜 없어지냐면은 이건 임시 그룹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작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없어집니다. 그럼 다시 또 새로 수집하면 또 새로 생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레퍼런스 수집하는 과정이었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관리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필요한 것들만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그룹은 제가 참고 자료를 집어넣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룹은 굉장히 간단해요. 좌측에 그룹 필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룹을 생성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모을 수 있는 개념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한 번에 모였을 때 주제별로 좀 분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드밴스 교육에서는 이런 간단한 그룹 말고 스마트 그룹 방법까지 안내를 드리니까 한번 또 참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어태치먼트 항목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앞전에 안내드렸던 것처럼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레퍼런스를 수집을 하잖아요. 그럼 레퍼런스는 저기 타이틀과 초록 정보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타이틀과 초록 정보만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당연히 원문 내용을 보시고 뭐 테이블과 피겨도 확인하셔야 되고 이런 상세 정보들 보셔야 되는데 그때 그러면 우리가 이 레퍼런스별로 어떻게 파일을 갖고 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어태치 파일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파일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썸머리 탭에 눌러보시고 이 썸머리 탭 안에서 스크롤 쭉 내려보시게 되면은 이 어태치 파일이 보일 거예요. 자, 보면은 썸머리를 누르고 여기 있죠? 지금 저는 이제 초록이 없는 아티클에서 좀 짧게 나왔는데 초록이 있으면은 좀 길다라고 이렇게 좀 가려져 있다라고 하면은 스크롤 내려보시면은 파일 어태치먼트 어태치 파일이 있습니다. 어태치 파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내가 어떤 파일을 불러올 건지 팝업창에 나타내야 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붙일 수 있는 파일은 워드, PPT, 엑셀, 뭐 PDF 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형식은 크게 상관은 안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의 개수도 크게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붙이시는 개수에 크게 벗어나게끔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파일을 붙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이 아티클에 붙이게 되는 파일은 이 아티클의 원문 PDF 붙일 것 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뭐 피겨나 테이블이 별도의 파일로 있으면 그 피겨 테이블 파일 붙일 테고, 그 다음에 뭐 서플리먼트리 매트리얼에서는 붙일 테고, 뭐 관련되어 있는 뭐 보고자료나 뭐 다른 것들이 있으면 연관자료도 있으면 붙일 텐데, 사실 그거 외에 더 넘어가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용량들도 엄청나게 큰 경우도 많지는 않고요. 용량이 더 커져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앞전에 봤던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 두 개 중에 데이터 폴더의 용량만 커질 거예요. 용량만 이렇게 커집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마음껏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붙여진 파일들은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되면은 파일을 지금 이제 붙인 예시를 이렇게 캡처해 놨는데,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오픈 위드라는 명칭으로 함께 내 PC에서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PDF이기 때문에 오픈 위드 어도브 아크로벳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DOCX 워드 파일이라면 오픈 위드 MS 워드 이렇게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픈 위드로 누르시면은 해당되는 파일을 실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잘못 붙인 파일은 딜리트를 통해서 지우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PDF를 찾는다고 했을 때 레퍼런스가 뭐 한 5개면 내가 손으로 PDF를 일일이 붙이면 되겠지만, 너무나 많아 한 300건이 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Find Full Text라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파일을 불러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같이 해볼게요. 자, 선생님들이 이제 Find Full Text 작업을 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레퍼런스 중에서 원하는 것들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불러오기 작업을 시켜주면 되는데, 지금 한 번에 다 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5개 정도만 선택을 해볼게요. 이 선택을 하실 때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레퍼런스 리스트 클릭하면은 이게 선택이 안 됩니다. 그쵸? 지금 하나씩만 선택이 되잖아요. 여러 개의 복수 개를 선택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클릭하시면은 선택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내가 5개 정도 해둔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실 작업은, 자, 이제 명령을 내려야 되죠. PDF 찾아와 라고 명령을 내리셔야 되는데, 선택된 곳 아무 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Find Full Text라고 써있는 요 명령어를 누르셔도 됩니다. 요걸 누르셔도 되고,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팝업 메뉴들이 여러 가지 등장하거든요. 이걸 보셔도 되시고, 또는 여기 상단에 있는 6개 아이콘 중에 5번째는 PDF라고 되어 있어서 아래쪽 화살표 된 이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똑같습니다. 두 개가 똑같은 기능이에요. 자, 그 누르시고 나면 좌측에 Searching이라고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 Searching이라고 등장하고 나면은 이제 3가지로 결정이 되는데, Found PDF와 Found URL, Not Found 3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Found PDF는 이제 PDF를 찾아서 첨부가 된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립 모양 아이콘이 이제 생성이 됐고요. 파일이 하나라도 있습니다. 파일이 1개 이상이라도 있으면 클립 모양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Found URL과 Not Found 못 찾은 경우예요. Not Found는 진짜 못 찾은 경우인데, 이건 대부분 언제 뜨냐면은 국내 저널들이 대부분 많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학위 논문들도 잘 못 끌고 오게끔 되어 있고, 너무나 오래된 아티클이라서 아예 PDF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Found URL은 실제로 PDF는 존재하는데, 앞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여기 저작권에 따라 구독하고 있는 저널 중 출판사에서 원문 접근이 허가된 문헌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문 접근이 허가가 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Found URL로 URL만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URL 줬으니까 그 URL 클릭하면 PDF가 열리려나 하고서 딱 클릭하시는 순간에 구매하세요 페이지가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Found URL과 Not Found는 못 찾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도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별도로 검색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이용은 가능하세요. 자, 제가 찾았던 것도 보면은 지금 Found URL 2개, Not Found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마침 엄청 안 찾아지게 됐네요. 자, 그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찾게 되면은, 몇 퍼센트 확률로 못 찾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게 되는 경우도 많으신데, 대부분은 이건 이제 수집한 정보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작권에 굉장히 스트릭하고, 앞전에 설명드렸던 뭔가 안 되는 경우들의 위주로 레퍼런스가 모여져 있을 경우는 지금처럼 거의 안 붙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근데 내가 오픈된 소스 위주로만 다 레퍼런스 수집을 했다라고 하면은 거의 8, 90% 이상 다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레퍼런스의 성격으로서 수집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성공의 확률은 좀 그런 걸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마 이제 엔드노트는 계속 업데이트, 그러니까 이제 버전업도 하고, 그냥 패치도 할 때마다 이 find footage 영역을 계속 넓혀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붙일 수 있게끔, 연구자가 이제 많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엔드노트 자체에서 아까 전에 보시기면 PDF 탭이 있기 때문에 PDF 탭을 통해서 PDF를 실제 열람도 가능은 하시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예,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엔드노트 쓰시기 전에는 주로 어떻게 많이들 활용하셨냐면은 워드나 엑셀에다가 우리가 서지 정보들을 정리를 했었죠. 뭐 논문의 제목부터 초록까지 정리를 쫙 해놓습니다. 워드나 엑셀에 리스트업을 해요. 그다음에 그거의 원문 PDF를 별도 폴더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파일의 리스터, 별도 폴더. 그러면 그 폴더 내에 있는 PDF 파일들은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파일명이 되게 막 숫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서로 간의 규칙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를 내 리스트업에 맞춰서 다 파일명을 고쳐놔야지만 내가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자체에서 하나의 인터페이스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리스트업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아티클을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서 보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거나 붙여놓을게요. 일단은. 자, 이렇게 이제 PDF가 붙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PDF를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PDF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티클과 연계된 PDF를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리스트업과 PDF를 다 같이 보는 형태로 다들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엑셀이나 워드에서 리스트 보고 그거에 맞는 PDF 찾아서 다시 열고 이런 기능을 안 합니다. 예, 그냥 이렇게 하나에서 다 보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늘 쓰던 기능들 원래대로 했던 뭐 하이라이트나 뭐 메모 이런 기능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다 작업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변경된 사항도 저장을 해놨어요. 레퍼런스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PDF가 이제 첨부가 되어 있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라이브러리 종료합니다. 그다음 이거 압축해서 선생님한테 드려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거 받아서 다시 압축 풀고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PDF도 붙어 있고 제가 입력한 메모들부터 하이라이트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요새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면은 우리가 이미 PC에 수많은 PDF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PDF 파일들을 어떻게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이 PDF 파일은 논문 정보 반입 기능을 통해서 또 수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집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수집이 가능해요. 상단 파일 메뉴에서 임포트의 폴더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팝업창이 등장하게 되는데 나타난 팝업창에서 우리가 수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시연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요 화면에 제가 이렇게 폴더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ABC 프로젝트라는 폴더에다가 PDF 파일을 3개를 집어넣어놨습니다. 요 3개를 제가 갖고 있는데 엔드노트에다가 이걸 담고 싶은데 우리가 그러면 다시 또 정보를 찾아서 펌메드로 수집을 하고 어태치먼트로 다 하나씩 붙여야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 PDF를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파일 메뉴에 임포트의 폴더라는 기능을 쓰시면 돼요. 임포트로 내가 불러오는 거겠죠? 그래서 폴더 기능을 누르시면 됩니다. 임포트의 폴더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조그만 팝업창 나타나요. 여기서 첫 번째 choose 버튼을 통해서 경로를 지정합니다. ABC 프로젝트라고 경로를 지정해주고 첫 번째 옵션은 내가 하이 폴더도 포함해서 다 불러오겠어 라는 옵션이고 두 번째 옵션은 좌측에 그룹을 만들어줘 이런 옵션인데 둘 다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임포트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PDF 단일입니다. 네 번째 두플리케이트는 지금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 상태에서 임포트 눌러주시게 되면은 아까 find footage 하듯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find footage든 지금 하는 임포트 작업이든 양이 많으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자, 그러면 지금 임포트 레퍼런스 3개가 들어온 걸 볼 수 있고 클립 모양 3개가 다 생성됐으니까 PDF 3개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그룹으로 ABC 프로젝트 생성이 됐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PDF는 정상적으로 잘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썸머리 탭에 가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디트 탭에 가볼까요? 에디트 탭에 가보면은 다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잘 들어와 있죠. 초록 정보들까지 다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 PDF의
이 메타데이터로 색인되어 있는 DOI 정보를 잘 읽어서 갖고 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PDF만 들고 와도 이렇게 정보를 갖고 온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한 번 더 검색을 하고 갖고 올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 첫 번째 거 보시면은 여기는 에디트 탭을 가보게 되면은 타이틀에 이렇게만 되어 있고 아래쪽에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런 경우도 어떤 경우냐면은 자, PDF 파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PDF 파일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은 정보 다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타이틀부터 저자명, 초록 다 정상적으로 있는 PDF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PDF 파일은 아닙니다만 이 PDF 파일 자체에 메타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보를 못 끌고 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정보를 못 갖고 온 경우들은 대부분 요 교환의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메타데이터에서 DOI 검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그냥 다시 논문을 찾아서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빠르게 이제 입력하시지 않고도 DOI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거는 참고자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레퍼런스를 조금만 수집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중복된 정보들이 수집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매번 하루 이틀 수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며칠에 걸려 수집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걸 3일 전에 수집한 정보인가 또 다 리스트를 뒤져보면서 찾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정보를 수집할 때는 그냥 계속 수집을 막 하시면 됩니다. 그냥 찾게 되면 또 수집하고 찾게 되면 수집해서 그냥 한 3번 중복되고 4번 중복되고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복된 걸 계속 수집을 하다가 막판에 뭔가 우리가 논문을 쓰는 작업을 할 거다 또는 뭔가 프로젝트 진행을 할 거다라고 할 때 그때 중복찾기 기능을 시작하면 됩니다. 중복찾기는 지금 보이시는 요 슬라이드부터 다음 슬라이드 요 슬라이드까지 한번 같이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3개의 슬라이드를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마 저는 특별하게 중복된 게 아까 똑같은 걸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하나 정도 더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10개 수집하고 그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또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중복을 걸르겠다라고 하면은 올 레퍼런스를 선택해 둔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라이브러리 메뉴에 가시게 되면은 Find Duplicate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중복을 찾아라 라는 메뉴가 되겠죠. 라이브러리 Find Duplicate 한번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중복이 있기 때문에 파워창이 나타나고요. 만약 진짜 중복이 없는 경우는 파워창이 아예 안 나타납니다. 파워창이 없으시면은 그냥 화면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파워창이 나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의 레퍼런스가 동일하다고 엔드노트가 이제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keep this reference도 있고 skim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중복을 비교 하라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일일이 비교하지 않아도 무조건 중복입니다. 이건 왜냐면 엔드노트가 중복을 구분하는 방식이 굉장히 단순한데요. 그냥 타이틀, 저널명, 저자명 이거를 글자 하나하나를 다 비교하는 겁니다. 쉼표도 비교하고 띄어쓰기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똑같이 타이핑이 되어 있으면 중복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좌측과 우측을 일일이 다 비교하지 않아도 이건 100% 중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비교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우리는 중복된 걸 제거를 할 거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Keep Remaining References라는 버튼만 클릭하시면은 중복된 건 사라지고 중복이 안 된 고유의 값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Keep Remaining References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중복된 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15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왼쪽에 그려보면 트래쉬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게 중복됐던 레퍼런스예요. 중복된 걸 기계적으로 제거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계적으로 제거를 했으니까 중복된 게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요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레퍼런스는 100% 똑같은 레퍼런스예요. 내용이 완전 똑같아요. DOI 정보도 완전 똑같은 건데 두 개가 지금 보시면 저자명 표기가 조금 다른 것도 보이시고 뭔가 타이틀도 여기 뭔가 띄어쓰기 잘못된 거 다르게 돼 있고 저널명도 좀 다르게 표기가 돼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문헌 제가 여기저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주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A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첫 번째 줄처럼 정보를 갖고 있고 B라는 데이터베이스는 두 번째 줄처럼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마다 서로 갖고 있는 정보를 표현하는 표현형이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표현형이 다르면 엔드노트는 절대 구분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사람이 좀 걸러줘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타이틀 롤 항목명, 열의 항목명을 클릭하시면은
오른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타이틀로 정리를 한 다음에 위에서 또 내려오면서 보시다가 중복된 게 있다라고 하면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무브 레퍼런스 트래시로 중복된 것 중에 하나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클릭해서 무브 레퍼런스 트래시로 중복을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 하시다 보면은 내가 이제 잘못 지울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하다가 잘못 지웠네 이렇게 하실 경우는 다시 트래시로 가신 다음에 잘못 지어진 레퍼런스 선택을 하시고 그대로 앞전에 클릭을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서 올 레퍼런스에다 드랍을 하시게 되면은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자 내가 잘못 지었다 하고 되면은 무브 레퍼런스 잘못 지었다 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트래시로 가신 다음에 잘못 지운 거를 한번 꾹 클릭을 누르신 상태에서 눌러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아이콘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쭉 드래그 하셔서 올 레퍼런스 가면은 이렇게 더하기 기호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을 떼면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복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실 지우는 것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트래시로 드랍 하시게 되면 지울 수는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이런 방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스텝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룹으로 구분해서 내가 뭐 300건이 있는데 그 중에 16개를 가지고 내가 아티클의 레퍼런스 쓸 거야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주로 이 방법보다는 새로 라이브를 만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그룹으로 자꾸만 구분하면은 레퍼런스 전체가 막 1000개, 2000개 넘어갔을 때 그 안에서 내가 쓸 거 16개 뽑는 게 더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젝트마다 좀 새로 만든 걸 권장을 드리는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사실은 첫 번째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파일에 New를 눌러서 우리가 다시 또 새 문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 엔더트 라이브 만들 때 새 문서를 만들었듯이 다시 내가 새로 작업할 새 문서를 바탕화면에다가 만들어서 나 뭐 케이스 리포트 쓸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셔서 아예 새로운 라이브를 하나 더 만들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엔더트 라이브는 여러 개 만들어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를 열어놓고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두 개가 동시에 열려져 있을 때 그럼 펌매드에서 내가 수집하면 이 둘 중에 어디로 들어오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 창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활성화해 놓으면은 이쪽으로 안 들어오고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에다 작업을 할 거니까 여기다가 새로 수집을 차곡차곡 해서 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어요. 다시 수집을 처음부터 하는 거. 원하는 것만. 두 번째는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엔더트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여기다 카피해서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카피하는 건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복수기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해가지고 제가 내가 4개 정도 클릭해 볼게요. 4개 정도 이렇게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이 클릭되어 있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파인드 푸텍스를 했었는데 위쪽에 보시면 카피 레퍼런스 2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카피 레퍼런스 2를 마우스를 올리시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팝업이 조그맣게 뜨는데 새로운 곳에 넣으실래요?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열려져 있는 곳에 넣으실래요? 그래서 열려져 있는 이름을 보여줍니다. 그럼 저는 열려져 있는 곳이 있으니까 제가 열어놓은 데다 누를게요. 그러면은 카피가 쭉 되면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피해서 4개가 다시 딱 와요. 그래서 제가 이미 한번 탐색해서 정리를 해놓은 곳에서 복사해서 새로운 곳에 또 넣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기능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카피를 하게 되면은 앞전에 있던 PDF 다 따라와요. PDF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PDF가 따라왔던 건 뭐죠? 제가 아까 아마 PDF에 이렇게 메모한 것도 다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에디트 탭에다 뭔가 표현을 했다거나 PDF에다 뭔가 표기를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레퍼런스에 뭔가 작업을 해놓은 것들이 그 작업을 다시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이 내가 해놓은 걸 그대로 갖고 와서 붙여놓을 수 있으니까 그걸 복사해서 쓰시는 게 더 편하긴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4개의 레퍼런스 이렇게 모았다거나 또는 이렇게 12개의 레퍼런스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레퍼런스 갖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갖고 있는 레퍼런스 갖고 내가 논문을 쓰면서 내가 참고 문헌으로 인용하거나 또는 삭제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시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워드랑 같이 연동해서 쓰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선생님들이 MS 워드를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
상단에 엔드노트 2025라는 탭 메뉴가 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설치 안 했는데 왜 있지? 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건 자동으로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워드를 실행하자마자 바로 이게 붙어져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요 탭 메뉴가 워드에 무조건 붙어 나와요. 자, 그럼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우리가 인용 넣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내가 인용하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 개를 복수 개를 선택을 하거나 또는 한 개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워드에 오셔서요. 내가 인용할 위치에 커서를 두신 상태에서 탭 메뉴에 Insert Citation에 Insert Selected Citation 요 메뉴를 클릭하면은 내가 커서를 둔 위치에 본문 내 인용 정보가 들어오고 아래쪽에 레퍼런스가 삽입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요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시기 위해서 먼저 워드를 좀 실행을 하시도록 할까요? 자, MS 워드를, PC에 있는 MS 워드를 실행하겠습니다. 워드가 실행이 되시면은 그 다음에 새 문서를 하나 그냥 만들어주세요. 새 문서 하나.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연습할 거기 때문에 새 문서 하나 딱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는 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인설트를 인설트 하기 전에 여기 상단에 엔드노트 메뉴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엔드노트 메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설트를 할 건데, 이렇게 비어있는 곳에서 하시게 되면은, 좀 어디 위치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은, 여기 엔드노트 아까 우리 열어져 있던 걸 보시게 되면은, 여기 썸머리 탭에 아까 이렇게 초록 정보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텍스트를 좀 카피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 우클릭,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 하시면은, 컨트롤 C 하시면 카피가 되고, 컨트롤 키랑 C 누르면, 네, 워드에 오셔서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셔서 붙여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텍스트를 쓰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초록 정보가 하나도 없으면은 그냥 아무 아까 펀메드 사이트나 이런 데서 그냥 갖고 오시면 돼요. 글자만 있으면 됩니다. 저희는 뭔가 내가 뭔가를 쓰고 있다라는 가정만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세팅을 좀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세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셨으면은 이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내가 인용할 위치에다 커서를 두셔야 됩니다. 네, 워드에다가.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논문을 쓰면서, 이제 나 참고문을 집어넣어야지 라는 작업을 하실 때는 워드가 열려져 있고, 내가 쓸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열려져 있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됩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워드에 보시되면은 이제 내가 인용할 곳에 커서를 클릭해서 깜빡깜빡이 해두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는 저널마다 좀 다르죠. 어디 저널은 구두점 뒤에 인용하게끔 되어 있고, 어떠한 저널은 구두점 앞쪽에 인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이건 좀 다릅니다. 근데 일단 구두점 앞쪽에다 인용 번호 좀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 이렇게 커서를 둔 상태에서 엔드노트로 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인용할 것들을 선택을 해요. 저는 여러 개 좀 넣어볼게요. 한 위치에다가.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 개를 클릭해서 3개 정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 정도 클릭을 해놓고,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마우스 왔다 갔다 해도 해제는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워드 화면을 클릭 한번 하시면 다음에 상단에 엔드노트 탭 누르시고, 엔드노트 탭. 네, 가장 좌측에 보시면은 Insert Citation 메뉴가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아이콘 클릭은 아니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Insert Citation 글자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두 번째 Insert Selected Citations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요 메뉴를 클릭을 한번 하실게요. 클릭하시게 되면은 본문 내에는 인용 정보가 들어오고 아래쪽에 레퍼런스들이 3개가 쌓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처럼 이렇게 숫자로 안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으세요? 일단 첫 번째 가능성은 요거. 이렇게 저자명과 연도가 들어오고 아래쪽에 뭔가 이렇게 초록 정보까지 같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네,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이렇게 물결 가로 형태로 이렇게 들어와서 뭔가 저자명, 연도, 샵넘버 이렇게 들어왔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문제 없는 경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요거는 그러면 저처럼 이제 숫자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있습니다. 아까 여기 Insert Citation에서 우측으로 가시면 이렇게 드롭다운 바 있는 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왼쪽에 보면 스타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처음에 막 시작할 때 엔드노트에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라고 용어 설명드렸었죠. 이게 레퍼런스의 모양, 표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얘가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옷을 어떻게 입어라 이런 느낌인데 어노테이티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한번 가장 아래쪽에 있는 밴쿠버로 한번 바꿔볼까요? 밴쿠버가 일반적으로 넘버드, 숫자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때문에 밴쿠버로 바꿔주시게 되면 다시 본문 내 인용 번호가 이렇게 숫자로 바뀔 거고 아래쪽도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아까 물결가로 나왔던 선생님들도 잘 표현이 됐을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처럼 이렇게 물결가로 형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딴 거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스타일을 한번 바꾸거나 요 바로 아래 업데이트 사이테이션 젠 비블리오그래피라는 버튼인데 이거 한번 리프레시해요. 그러니까 F5 새로 고침이기 때문에 이거 새로 고침 한번 딱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냥 별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언제든지 눌러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냥 다시 한번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라서 아마 잘 적용되신 분은 크게 문제는 없고 물결가로로 돼 있던 분들은 지금 보이신 것처럼 다시 모양이 잘 입혀서 본문 내 숫자 알죠? 레퍼런스 이렇게 들어와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가 여기다 1번부터 3번을 했으니까 한번 뭐 뒤쪽이나 뭐 앞쪽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커서를 또 한번 더 보고요. 다시 엔드노트 라이브로 가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레퍼런스 추가를 해야 되니까 다른 레퍼런스 선택하셔도 되고 했던 것도 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이번에 4개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자, 똑같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다시 또 워드로 와서 자, 여기다 이제 인용해야지 커서 위치 확인하고 엔드노트 탭 메뉴에 Insert Citation에 Insert Select Citation 누르시면 되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눌러만 주시면은 내가 선택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앞전에 1번부터 3번이 있었는데 저는 일부러 1번을 한 번 더 넣었어요. 물론 앞쪽에 인용된 게 뒤에 또 한 번 더 인용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4번부터 6번에 세팅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레퍼런스 들어온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한 번 이상 논문 써보신 분들은 아 이래서 엔드노트 쓰는구나 바로 아시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 과거에 엔드노트 안 쓰셨던 분들은 이 본문 내 인용번호 어떻게 쓸까요? 다 손으로 쳤겠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손으로 번호 순서, 인용 순서를 맞출 때는 그 번호를 맞춰야 됩니다. 그것부터 일단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끝이 나면 좋은데 한 번에 끝이 나면 좋은데 같이 공동 연구자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 레퍼런스의 순서도 바뀌고 본단의 순서도 막 뒤죽박죽 다시 바뀔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번호를 다시 다 부여해야 돼요. 이거 작업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엔드노트는 기능적으로 끝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다 레퍼런스 넣느냐에 따라서 번호는 얘가 자동으로 매겨주게 됩니다. 인용된 순서를 쫙 알아서 매겨줘요. 두 번째, 아래쪽에 레퍼런스 한번 보실까요? 모양들이 뭔가 굉장히 통일감이 있죠. 예전에는 뭐 A PDF에서 1번 논문 갖고 오고 B에서 2번 갖고 오고 C에서 3번 갖고 오고 하다 보니까 A, B, C 논문이 서로 다 다른 모양이어서 저자를 표현하는 방식, 뭐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 다 달랐습니다. 뭐 어디는 볼드체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통일성 있게 바꾸려면 즉 저널 내가 투구하는 저널에서 요구하는 양식으로 바꾸려면은 다 손으로 모양을 바꿔줬어야 됐어요. 구두점부터 세미콜론 이런 모양들까지. 근데 지금은 엔드노트는 그거를 일괄적으로 통일성 있게 한 번에 바꿔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논문 쓰신 분들이 엔드노트 안 쓰시고 쓰시는 분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손으로 쓰시는 경우는 없어요. 이걸 언제 다 손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나는 일이고 시간을 무진장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배우고 쓰시면은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워드에서 막 드래그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금 더 진한 회색 음영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한번 더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훨씬 더 진한 회색 부분이 있죠. 이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필드 코드가 됩니다. 이 필드 코드들이 하는 역할은 도대체 뭐냐면은 이 부분이 외부에 있는 엔드노트 프로그램과 정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딜리트나 백스페이스나 또는 뭐 컷앤페이스트로 지우거나 뭐 하시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 눈에는 1부터 3, 1부터 4, 6으로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이거는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실제로 이 안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뭐 저자 연도 정보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 초록 정보들도 원래는 담고는 있어요. 이렇게 정보가 있는데 나는 초록 정보는 보여주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그 표현에 따라서 얘가 일부 정보는 숨기고 이런 정보는 이런 순서로 배치를 했을 뿐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나 2번 잘못 들어왔어. 2번을 지워야 되겠네. 그래서 드래그해서 딜리트나 백스페이스로 누르는 순간 이 글자들은 지워질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보셨던 밑에 있는 수많은 초록부터 해서 수많은 정보들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게 코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드가 남아 있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 스타일을 바꾸거나 또는 새로운 논문을 삽입을 했을 때 오류가 나면서 이게 막 뒤죽박죽 엉키거나 제대로 엔드노트 기능에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경우들 많이 실행하시는데 첫 번째 이런 경우 2번을 지우겠다고 해서 드래그해서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렇게 내가 이 아래쪽에 있는 문단이 위로 가야 돼 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잘라내기를 하시는 경우인데 이것도 안 됩니다. 왜죠? 지금 여기 보시면 회색 진한 음영이 같이 들어갔죠. 여기를 같이 잘라내면 이 코드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오류 날까봐 좀 두려운데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엔드노트 이용 방법만 아시면은 오류는 0%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 다 쓰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걸로 에러가 계속 발생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은 삭제만 잘 하시면 됩니다. 삭제. 요 방법만 잘 알고 계시면 되세요. 앞전에 말한 대로 딜리트 백스페이스로 지우는 게 아니라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테이션 메뉴로 지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인용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아까 인서트 사이테이션이라는 메뉴 우측에 보시면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테이션 메뉴가 있는데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테이션 메뉴 클릭해 볼게요. 클릭.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메뉴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인용을 넣었던 것들이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불필요한 것들은 가장 우측에 있는 검은 역삼각형을 누르시면은 조금만 검은 역삼각형 누르시면은 리무브 사이테이션 메뉴 등장하는데 이걸 통해서 지울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봤을 때 저자 연도만 있으니까 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 경우는 아래쪽에 보시면 에디트 사이테이션 탭 메뉴가 있고 레퍼런스 탭 메뉴가 있는데 들어가시면 타이틀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요거구나 그냥 보시면서 지우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일단 저는 그냥 임의로 그냥 2개씩만 남겨보고 다 지워볼게요. 그래서 검은 역삼각형 누르고 리무브 사이테이션 누르면 지워집니다. 지워져요. 리무브 사이테이션. 선생님도 리무브 몇 개씩 해보세요. 해보셨는데 이게 지우면은 바로 바깥쪽에 활성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우다가 캔슬 누르면은 지우기가 적용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내가 지우고 나서 OK를 누르면은 이제 바깥쪽에도 활성화가 됩니다. 확인하시고 OK 누르시면은 바깥쪽에 있던 것들 지워지면서 저는 1, 2번, 1, 3번 이렇게만 변경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시면은 별도로 엔드노트 오류 없이 번호 정렬도 다시 맞춰주고 깔끔하게 지워줍니다. 이건 코드까지 깔끔하게 다 삭제된 거라서 아주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 그래서 2번을 지워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딜리트가 아니라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테이션 메뉴에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앞전에 요거 잘라내기 해야 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시게 되면은 간단합니다. 요 1, 3번 있었죠? 1, 3번을 잠깐 빼놓으면 되겠죠? 리무브에서 잠깐 빼놓고 잠깐 빼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문단은 이제 진한 회색 음영이 없잖아요. 진한 회색 음영이 없으면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잘라내고 붙여넣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였으니까 여기다 다시 클릭해서 엔드노트에 가서 내가 인서트 해야 되는 거 2개 선택하고 똑같이 인서트 셀렉트 사이테이션 해서 붙여주면 됩니다. 아까 여기 3, 4번이었는데 1, 3번이었는데 왜 번호 바뀌었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시 번호 순서를 정리를 해주니까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삽입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삽입하는 방법은 사실 인서트 사이트나 인서트 셀렉트 사이트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엔드노트 매뉴얼만 봐도 한 5가지 이상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여기 아까 아이콘 있었죠. 아이콘 누르고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검색을 하셔서
그 정보를 가지고 여기서 인서트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방법은 다 안 알려드리고 아까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하셔 하세요라고 안내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시면 사실 틀리지 않게 인용을 잘 하세요. 왜냐면 내가 이미 리뷰가 다 많이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각각이 어떤 내용인지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지 알고 계시고 커서를 두신 상태에서 인용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과도하게 인용한다거나 잘못된 레퍼런스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거의 추천드리는데 그래서 인설트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지우는 방식은 무조건 이거 하나예요. 에디트메일 사이테이션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엔드노트랑 워드 쓰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요것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전에 스타일은 좀 몇 번 바꿨는데 이 스타일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 스타일은 우리가 앞전에 보였던 대로 양식을 저널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레퍼런스가 20개여도 일괄적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바꿔주는데 이거는 이제 저널마다 아시겠지만 투고 양식이 굉장히 세밀하게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을 해주실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뭐 10개 안에서 공통적으로 쓴다 이러면 좋은데 모든 저널에 또 각자마다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내가 직접 수정해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 직접 수정하시려면 2시간 이상은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시고 수정하고 뭐 이런 것까지 시간을 들이시는 것보다는 이거를 제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엔드노트도 자체적으로 서비스 합니다만은 엔드노트 홈페이지 가서 받으시게 되면은 아마 내가 원하는 저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왜냐면 전 주제 분야의 스타일을 만들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요것만 좀 바꿔주세요라는 커스터마이징 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직접적으로 스타일을 만들어서 드리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보실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도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도서 홈페이지에 한번 다시 들어가 보셔서 로그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아마 로그인 세션이 만료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로그인 다시 한번 해보시고 자, 도서 홈페이지 로그인이 완료가 되셨으면은 엔드노트 메뉴에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엔드노트 우리 다운로드 받았던 메뉴 들어가시면은 엔드노트 다운로드 여기서 이제 받으셨죠? 이렇게. 근데 위에 탭 메뉴를 보시면은 스타일 신청 내역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 스타일이라는 탭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도서관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는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예전 되게 오래된 것들을 매번 확인하면서 업데이트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지금도 2000종의 저널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저널이 투어전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걸 매번 들락날락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여기 스타일 신청이라는 게시판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 신청을 해주시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신청을 주실 때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내가 투고하는 저널의 저널명,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홈페이지, 그 저널의 홈페이지 주소만 딱 붙여놔 주시면은 그 저널에서 요구하는 투고 규정 또는 최신 문헌들을 보고 제가 제작을 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고 대부분 제작은 당일 또는 하루 정도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도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이게 뭔가 잘 안 맞는다. 저는 이렇게 좀 바꾸고 싶다 하시면 또 그것도 신청에다 그냥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신청에다 그냥 기재하실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넣어주시면 되고,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저널에 너무 약어명으로만 안 넣어주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COS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COS로 쓸 수 있는 다른 저널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약어로만 넣지 마시고, 가능한 풀네임으로 넣어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쓰고자 하는 저널이 있으면 이제 들어갑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실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첨부된 파일인데 이 첨부 파일을 클릭해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다만 이렇게 다운로드만 받았다 바로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 스타일 파일 사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엔드노트 스타일 파일 이용 안내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파일 이용 안내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탭 메뉴가 열리면서 어떻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방식을 한번 정독을 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안 읽으시면 이제 좀 쓰기 어려우실 때가 있으세요. 자, 이걸 읽어보시고 쓰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은 기본 저장 위치는 1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에서 못 쓰는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여기에서 쓰는 게 아니고 제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른 곳 어디다 저장을 하게 되냐면은 내 컴퓨터에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 x86에 들어가면은 엔드노트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스타일즈라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엄청 빨리 지나온 것 같지만 그 경로가 여기 써 있어요.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 x86에 엔드노트 내 버전 2025 버전의 스타일즈 폴더 여기다가 다시 저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저장하신 다음에 내 워드로 오셔서 이제 하시는 방법은 스타일 메뉴 드롭다운 바를 누르시고 제일 위에 있는 셀렉트 어너더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누르세요. 빨리 지나갔죠? 제일 위에 있는 셀렉트 어너더 스타일 이건 지금 눌러보셔도 됩니다. 다운로드 안 받으신 분들도 그냥 눌러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엔드노트가 제공하는 스타일 파일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은 것 같지만은 좀 오래된 버전들도 있고 저널에 안 맞는 것들도 있어서 확인해 보시고 안 맞으면 도서관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다운로드 받은 거가 여기 이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파벳 순으로만 정리되어 있어서 제가 아까 자마 카디올로지였는데 자마 카디올로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고 OK 누르게 되면은 모양이 싹 다 바뀝니다. 자마 카디올로지는 본문 내 인용 정보를 위첨자 형태로 표기하게끔 되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전월명은 이탈릭체로 표기를 하고요. 그 뒤쪽에 DOI 정보를 표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더 신경 쓸 게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적용만 하면은 싹 다 바뀌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위 논문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학위 논문 스타일 파일도 도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타일 메뉴 가시게 되면은 여기 스타일 메뉴 가시면 제일 위에 있어요. 성인용 대학 학위 논문 스타일 파일. 저희 학교가 15년도에 수호전 개정한 이후로 아직까지 개정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스타일대로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레퍼런스가 이제 들여쓰기 형식으로 쓰고 싶으시면 들여쓰기 형식으로 쓰셔도 돼요. 크게 문제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 받아서 2개 뭐 다 받아서 적용해 보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내가 스타일 파일까지 다 적용을 해서 논문을 다 쓰고 나게 되면은 이제 투고를 하시게 되겠죠. 근데 투고를 하시기 전에 투고 규정을 잘 읽어보시다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레퍼런스 매니저 소프트웨어를 썼다고 하면은 필드 코드를 제거하고 내세요 라고 이렇게 명칭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있을 때는 필드 코드를 제거하라고 뭐 진한 회색 음영을 제거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걸 제거하는 방식이 바로 Convert to Plain Text라는 개념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진한 회색 음영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은 에디터들이 PDF로 변환할 때 이 코드들이 남아있어 좀 이렇게 작업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제거하고 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상단의 엔드노트 탭 메뉴에서 이 아까 스타일 바꾼 거 아래 보시면 Convert Citation and Bibliography 버튼 누르시고 두 번째 있는 Convert to Plain Text 누르시면 됩니다. Convert to Plain Text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팝업 메뉴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뭔가 에러 메시지인가 이렇게 보이는데 필드 코드 제거할 거야 라는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너 이거 저장할 거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Yes 눌러서 저장하죠. 저희가 저장을 일단 저는 바탕화면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깜빡일 거예요. 깜빡이고선 갑자기 이렇게 등장합니다. 뭐가 바뀌었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위에 보면 아마 문서 2라고 떠 있을 거예요. 이제 문서 2라고 떠 있을 거고 드래그 보면은 진한 회색 음영이 없습니다. 예, 아까 전에 보였던 진한 회색 음영이 다 사라졌어요. 이게 필드 코드가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걸 제출하시면 되세요. 이걸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들 필드 코드 좀 제거하고 제출하는 편이긴 한데 요새는 또 굳이 뭐 안 해도 된다라고 식으로 이게 써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꼭 제거하고 내세요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투고라는 입장에서의 매너기 때문에 에티켓을 좀 지켜서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설명을 가장 많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게재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리젝이 됐어요. 만약에 리젝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다시 이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파일 제출했던 파일이 이제 마지막 영문 규정 다 끝난 파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일을 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엔드노트 라이브를 열어서 우리가 다시 참고 문헌을 몇 개 넣고 빼고 수정을 해보자 해서 참고 문헌을 이제 집어넣으려고 클릭을 해서 인설트를 해보니까 이거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다른 걸 작업을 해서. 지금 보시려면은 제가 지금 새로 넣었는데 1번이라고 이렇게 다시 나왔어요. 진단 회색음이 여기밖에 없죠. 여기 숫자는 진단 회색음이 아니에요. 내려가면은 1, 2, 3, 4 레퍼런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맨 뒤에 1이 또 붙었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기존의 필드 코드가 다 깨졌기 때문에 엔드노트 기능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 전에처럼 이게 다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레퍼런스 엔드노트를 인식을 못합니다. 근데 저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이 워드 썼는데요? 안 됩니다. 어차피 필드 코드 다 끊어졌기 때문에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저 이 워드를 쓰려고 이 엔드노트 라이브를 썼는데 이거 두 개 다시 연결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연결 절대 못합니다. 왜냐면 이게 인식할 수 있는 코드가 1도 없기 때문에 연결이 아예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문서 이 창을 한번 내려보시게 되면 한 창 내려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앞전 저장했던 파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선생님들이 항상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내가 마지막에 투구할 때 컨버트 투 플레인 텍스트를 할 때 이제 저장하라고 얘가 아예 엔도트 메시지를 내보냈잖아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갖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저장해야겠다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제가 갖고 있던 엔도트 라이브러리 있었겠죠? 엔도트 라이브러리 이렇게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작업한 엔도트 라이브러리, 제가 작업한 워드 파일. 그래서 요 세 개를 항상 가장 마지막에 투구하기 직전에는 요거를 가장 최종본으로 저장을 잘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리젝이 됐을 때는 내가 열어야 될 파일은 내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제공했던 아까 문서 이 파일 이렇게 다 필드 코드가 깨진 파일이 아니고 필드 코드가 끊어지기 바로 직전의 파일을 열고 그 다음에 바로 직전에 엔드 드라이브를 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수정, 뭐 문단 수정, 뭐 다 수정할 거 다 하신 다음에 참고 문헌 넣고 빼고를 요 파일에서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컨버트 투 플레인 텍스트에서 다시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편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헌에서 참고 문헌 넣고 빼고 한 다음에 내가 투구하고자 하는 파일의 스타일 선택해서 딴 하고서는 모양 쫙 바꿔가지고 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지만 빠르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이제 엔드노트의 거의 전반적인 기능을 다 써서 우리가 학술 논문을 쓰는 모든 과정들을 다 끝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엔드노트는 이렇게 논문 작성을 좀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걸 쓰시면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바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이미 써오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곧 이제 학기가 시작되니까 이제 써봐야지 이게 뭐지 하고서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당장 내일부터 또 안 쓰면은 한 며칠 지나면 또 잊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잊어먹을 때쯤 다시 쓰려고 할 때는 그냥 막 쓰지 마시고 드린 매뉴얼 파일과 그다음에 오늘 뭐 영상도 다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뭐 다시 이렇게 좀 넘겨가시면서 보시면서 이거였지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보시면은 금방 가능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부정확한 정보를 내가 수집하게 되면은 나중에 불필요한 정보가 내 논문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능하면은 정확한 정보도 수집해서 내 논문에 넣으셔야 되겠죠. 요새 논문 검토를 저희가 이제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은 레퍼런스가 존재하지 않는 레퍼런스를 많이 갖고 계시는 걸 논문에 넣는 경우 많이 봐요. 그러니까는 선생님 논문 검토해주세요 하고 레퍼런스 20개인데 그중에 5개가 아예 없습니다. 저도 못 찾아요. 절대 못 찾는데 왜냐면 이게 GPT가 생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요새 GPT한테 많이 레퍼런스 불러오는 경우가 있는데 불러왔을 때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펌메드에서 검증해 보시고 뭐 구글에서 진짜 있는 정보인지 확인해 보셔야 중요하세요. 그다음에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어요. 앞전에 보여드린 대로. 근데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린 것처럼 논문 파일 하나에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이렇게 딱 해서 페어로 딱 두시면은 그걸 잘 폴더에다 잘 집어넣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드에서 내가 이제 지울 때는 에디트메뉴 사이테이션 메뉴 이용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엔드노트 관련된 정보들은 도서 홈페이지 엔드노트 FAQ에서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뭐 오류가 발생할 때도 있어요. 이제 알기 못하는. 예, 그럴 때는 도서관에 연락 주시면 되는데, 뭐 방문 주소 되시고 연락, 뭐 메일, 뭐 그다음에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톡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하고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약되어 있는 문자로 그 설문조사 링크들이 갔을 텐데 그 문자들은 이제 링크 확인하시고 설문조사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문 주신 게 하나 있는데 중복을 제거하면 그룹에 있는 게 삭제되는 건 아니죠? 라고 하셨는데 이게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임의로 중복을 일단은 만들어서 해놓겠습니다. 예, 중복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그룹에다가 그냥 여러 그룹을 만들게요. 그래서 여기는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룹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중복으로 이제 날아갈 것들을 이제 넣어놓도록 할게요. 중복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들을 넣어놓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1번 그룹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네, 또 다른 것들도 해서 또 2번 그룹에다가 넣었는데 좀 더 넣을까요? 이렇게 넣어놨어요.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중복을 여기서 제가 삭제를 할게요. 그래서 파인드 부겟에서 중복 제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제가 중복을 제거하면서 중복을 제거하게 되면은 이 레퍼런스에서 빠지게 돼요. 레퍼런스 빠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 빠질 때는 그룹에 있는 것도 레퍼런스 빠지면 그룹에서 없어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복이 안 된 것도 당연히 남아있게 되겠죠. 지금 중복 안 된 것들만 남아있습니다. 즉,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가 61개 요 암종,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보건복지부를 3번에 넣고, 2번에 넣고, 1번에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룹이란 걸 간단히 이해하시려면은, 자, 1번으로 내가 태그를 한 거, 내가 태깅한 것들만 필터링 해줘. 입니다. 즉, 12개 중에서 1번이라고 태깅한 것들만 보여줘. 2번이라고 태깅한 것만 보여줘. 3번이라고 태깅한 것만 보여줘. 이렇게 필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라는 이 이름은 1번도 태그하고 2번 태그하고 3번 태그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제가 요 레퍼런스 자체에서 지워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태그가 사라지니까 필터링에서도 안 보이게 되겠죠. 그렇죠? 보건복지부 아예 안 보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룹에서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필터링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시 한번 1번, 2번, 3번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1번에서 보건복지부, 2번도 3번도 다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2번만 지우고 싶어라고 하면은 여기서 우클릭하고 Remove Reference from 그룹을 해서 2번에서만 그룹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번에선 보이지만 2번에선 안 보여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앞전에 질문 시간에 중복제하면 그룹에 있는 게 삭제되는 거 아니죠? 그룹에 삭제가 되겠죠. 예, 왜냐면은 아까 그냥 보여드린 대로 보건복지부를 이렇게 해놓고 동시에 다 집어넣게 되면은 네 개, 여기서 2개씩 보이게끔 될 텐데, 이렇게 되겠죠? 중복이니까. 근데 여기서도 find guilt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씩만 남게 될 겁니다. 예, 사라진 게 그룹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올 레퍼런스 자체에서 빠지면 그룹에서도 동시에 빠져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은 이제 몇 번 이렇게 내가 그냥 임의로 지금처럼 제가 보건복지부 만들듯이 그냥 새로운 레퍼런스 하나 만드신 다음에 몇 개를 막 이렇게 그대로 카피하셔서 해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1번, 2번 동일한 논문이 있을 때 추가로 워드에 넣은 번호는 같으냐라고 했어요. 자, 요것도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그냥 우리가 이게 쓰실 때 좀 걱정이 되면은 그냥 이렇게 새로운 문서로 만나면 테스트를 해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엔드노트는 자꾸 써보셔야 되는 부분 중 하나는 내가 이런 경우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셔서 이제 좀 두려워하세요. 하면은 잘못되는 거 아닐까 할 때는 이제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까 우리 테스트 했잖아요. 연습했듯이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에서 그룹이요? 1번, 2번 동일한 논문 있을 때 추가로 워드 넣으면 번호는 같냐? 그룹이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저 이번에 5번 그룹에서 동일한 논문을 이게 넣게 돼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2개의 동일한 논문을 체크를 하고 그다음 인서트 사이테이션을 넣게 되면은 숫자로 좀 보기 편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시 보여드리면 똑같은 거를 제가 동시에 잡아서 넣었다면 하나만 보여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하나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에디트의 인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예 똑같은 논문이죠. 네, 똑같은 논문이 2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어떤 식이냐면은 엔드노트는 내가 똑같은 논문을 계속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논문은 똑같은 하나로만 인식합니다. 무조건 하나로만 인식해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걸 만약에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 10번 집어넣으면은 10번 집어넣어서 그냥 하나로만 인식합니다. 지금 계속 집어넣고 있거든요. 다시 HTML 사이트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져 있어도 나중에 뭐 크게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에디트 메뉴, 사이트 메뉴에 뭔가 되게 많아 보일 뿐이에요. 근데 보시게 되면 다 똑같은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하시는 경우 있는데 이거 나중에 중복 제거 하잖아요. 이제 제가 다시 중복 제거 해볼게요. 한 다음에 다시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 한번 해주시면은 이제 찾아오겠죠? HTML 사이트 들어가면은 그냥 이렇게 트래블링 라이브러리 형태 남습니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몰라요. 이제 몰라요. 이제 못 찾아요. 이거 분명히 있었는데 이거 어디 갔죠? 이러면서 이게 나와요. 이 트래블링 라이브 뭐냐면은 분명히 자기가 계속해서 너가 넣었던 그 중복된 거 넣었던 게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되죠? 다 지우면 됩니다.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네, 지워놔도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하십니다. 네, 뭐 이거 외에도 또 뭐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이제 하시면서 아마 좀 지금 말고 되게 특이한 거 되게 많으실 거예요. 막 이건 어떻게 그런 경우 다 물어보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